대통령이 이런 위헌 위법적이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헌법기구라고 말한 것 자체가 방조가 낮은 죄라고. 이 사람은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사람인데 그걸 안 했잖아. 왜 그럼 이제 과장이 그렇게 지적을 했냐면 개헌포고령 처음에 발표를 한 걸 보고 저희 변호사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첫 번째 그때 이제 정치인들 정치를 금지한다는 걸 딱 보자마자 불법이네. 이거는 포고령 자체가 법을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윤석열이 그 첫 번째 구속에서 풀려나고 나서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미식 활동하고 다녔을 때 그때 국민들 분노할 때 그때도 심우정과 야크롭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수시로 만났다는. 윤석열 만나고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이 정권 우리가 이양받아서 평화롭게 이 상황 극복해 내겠습니다. 지들끼리 그냥 대한민국 권력을 거래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이 잡힌 자들이 젊었을 때 공부 잘했던 거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거짓말을 해도 성의 있게 좀 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난 날 밤, 그날 밤 어느 누군가가 국무총리 양복 뒷주머니에 몰래 종이를 하나 넣어놨다는 거죠. 한덕수가 성의를 보인 것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법무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했던 놈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했던 놈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한덕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속보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어떤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하는 걸까요? 일단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죠. 개엄 이후에 법무부 회의를 열었고요. 그 회의에서 계엄이 성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 마련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합동수사본부가 계엄 이후에 차려지면 거기에 파견할 검사들 한번 검토해 봐라라는 그런 연락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법무부 회의가 열리자마자 유혁점 감찰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지금 온당하지 못한 조치다. 계엄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던 그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은 그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란을 도우려 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이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그날 그 다음 날 저녁에 이른바 안가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미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한 명이 더 있었죠. 그 뭔가 윤석열 밑에서 법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날 모임이 무슨 연말 모임인데 계엄 다음날 저녁에 그런 나라가 뒤집힌 어떤 일이 있었고 대통령 안가에 가서 뭐 연말 모임을 하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심우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을 구속했다가 풀어주는 직위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렸을 때 사실 그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바로 풀려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막질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심우정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애초에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것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참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그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급격히 사람을 바꿔가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그 의혹 내지는 사실상 거의 지금은 뭐 의혹이라기보다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정희 특검보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은 뭘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은 현재 당연히 이제 윤석열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마 뭐 변론을 가장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그래서 수감자가 가지고 수용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압수수색을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소지품 같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김현우 지금 전 서울구치소장도 지금 안양으로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편들을 봐줬던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변호인 접견을 하고 그러면 그
특별면허라고 하죠. 네. 요즘에 장소변경 네. 접견이라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접견해서 나눈 대화 같은 걸 다 기록합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사람을 볼 수만 있지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거나 일반 면회는 되더라도? 일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이제 지금 재구속됐을 때가 아니라 처음 구속될 때는 뭐 강의구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런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도 뭔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박성재, 심우정 지금 특검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해도 진작 했어야죠, 임세현 소장님. 당연합니다. 특히 박성재 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개엄 다음 날에 사인이 회동을 했잖아요.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근데 이 중에서 이상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또 휴대전화가 또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작 사실 이 박성재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포함 뭐 구속까지도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참 웃긴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도 사실 올라가 있었어요. 2024년 12월 이후에. 근데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각이 되는 바람에 직무 복귀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박성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감찰관 등에 대해서도 알박기 인사를 했고 또 제일 웃긴 거는 퇴임사에서도 웃긴 게 다수의 뜻이란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제도 없이 제도적인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라는 말을 하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면서 지금 내란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는 식의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은 말해서 뭐합니까? 특히나 이 심우정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비화폰을 자주 사용하면서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수시로 통화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이 과정에서 혹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뭐 무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해당을 봐야 될 것인데 내란 특검을 조사했다 보니까 저는 뭐가 의심이 되냐면 심우정이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사는 이웃 사촌입니다. 예. C동, 뭐 B동, C동 이렇게 살다고 이웃 하잖아요. 사촌이군요. 네, 이웃 사촌이라서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모 기자의 말에 의하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윤석열이 그 첫 번째 구속에서 풀려나고 나서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미식 활동하고 다녔을 때 그때 국민들 분노할 때 그때도 심우정과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수시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윤석열과 이 내란 관련의 모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당연히 의심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걱정되는 것은 그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전 이 부분에 대해서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마 특검에서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우정 이자가 했던 것을 보면 다 준비하고 모의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성치훈 의장님. 사실 이제 뭐 직위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가 시간 계산으로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심우정이거든요. 그렇죠. 검사장 회의 소집하는데 막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게 사실 삐끗했어요. 그렇죠. 그날 오전에 갑자기 회의 소집했고 그날 사실 그 전부터 윤석열 측에서 계속 뭔가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구속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했을 때 저 검찰총장이라면은 정말 만에 하나의 그 요소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전에 회의를 열 게 아니라 야 그러면은 혹시나 날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어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검찰총장이라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 바로 그냥 그 기소를 해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빌미를 줬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심우정도 그렇고 이 박성재도 그렇고 박성재는 진짜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 윤석열의 그냥 오른팔,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걸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 왜냐면은 이런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비상계엄의 포고령 비상계엄 할 때 그 국무회의 때는 법무부 장관의 사인 그 주요 국무위원 5명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포고령의 법리적 검토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패싱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패싱했다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야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냐면서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퇴임사나 이런 거를 냈었어야 되는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뭐 다수의 힘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심우정, 박성재 둘 다 뻔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전 마지막으로 아까 좀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래도 계속 저는 특검에 대해서 이 내란 특검만큼은 저는 약간 계속 그래도 전 당근을 칭찬을 좀 해주는 쪽인데 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내란 특검이 이 둘까지 결국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또 의원식 국회의장한테 특검법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는 걸 보면서 의견을 전달한 게 지금 특검법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간은 괜찮다 얘기했거든요. 기간 안에 끝낼 자신이 있다는 의견을 좀 표명한 거로 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더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정해진 시간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저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란 특검을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밑에 있던 자들은 다 한 통속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그야말로 다 한 패거리들 아닙니까? 부산이대희님 갤럭시 휴대폰 절대 고장 안 납니다. 나는 10년째 S8 쓰고 있습니다. 고장 나서 바꿨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내 폰 좀 얼른 고장 나면 좋겠습니다. 바꾸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임세훈 소장님 어떻게 하면 그때 안가에서 모였던 4사람 네. 다 휴대폰 바꿨잖아요. 이상민 빼고. 네. 어떻게 일시에 다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뭐 어디 한 군데서 어디 일시적으로 어디 물에 같이 빠졌는지 안가에 가면 네. 전화가 고장이 나나요? 갑자기 통신이 두절이 되는 바람에 뭐 안에서 뭐 뻥카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핸드폰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이폰이고 갤럭시고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고장이 나서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심지어 누구였죠? 김주현 수석인간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개월인가 만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들은 법꾸라지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를 알고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도 알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증거인멸을 한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아마 뭐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바닷가에다 정말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3명의 휴대폰 말고라도 나와 있는 증거, 증언 또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박성재가 어떤 자입니까? 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12.3 불법 개혁 이후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과장이 이거는 내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성재가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냐 서로 언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계엄 선포에 의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이 맞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러니까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놈도 경로를 잘하는가 봐요. 그리고 과장하고도 싸우고 또 국장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라.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의 기준이 되는 법령 규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박성재 했던 것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이제 과장이 그렇게 지적을 했냐면 계엄 포고령 처음에 발표를 한 걸 보고 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변호사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첫 번째 그때 이제 정치를 금지한다는 걸 딱 보자마자 다들 이구동 소리 나온 게 불법이네. 이거는 포고령 자체가. 그러니까 법을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포고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장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당연한 걸 박성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고 미리 알았던 건 아닌가 혹시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라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도 그 검사 시절에 경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화 잘 내는 그런 검사로 알려졌다가 장관 되고 나서 밖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더니 조금 변호사 활동하고 돌아오니까 조금 사람이 바뀌었나 싶다가 몇 달 안 있다가 바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윤석열이 자기 이제 그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전까지 민정수석이 없었는데 갑자기 민정수석 부활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심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바로 검찰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그런 구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계엄을 하고 난 뒤에는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데 이 자가 동원할 수 있는 건 사실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군이지만 그러면 그게 성공한다면 내부의 내치를 위해서는 결국 검찰이 필요한 상황이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검찰만큼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 영향력을 끼치는 데니까 검찰을 포기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계획 자체를 안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은석 특검에서 처음 출범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거는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혹시라도 이런 그런 어떤 뻔히 보이는 검찰에 대한 어떤 윤석열의 영향력이라든가 윤석열이 검찰을 통해 사려던 일이 있는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혹시 검찰에 대해서는 칼을 안 들이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기우였던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드러난 거고요. 끝까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의 영향력에 있었던 그런 검사들, 잘못된 검사들 다 도려내는데 큰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박성재가요. 경로를 잘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출입국 본부장 그때 갑자기 사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헌재가 박성재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다음에 보니까 윤석열이를 출국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 본부장 불러가지고 랄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출입국 본부장이 그럼 그만둘게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경로를 한다. 이건요. 자기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강한 척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센 놈이 오면 비굴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작년일 거예요. 국군의 날에 박성재 박수 치는 모습인데 혹시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박성재 박수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북한에 막 이렇게 치는데 박수 열심히 안 쳐가지고 곡사포 맞고 죽은 뭐 북한 저기도 있지만 아니 그 장관 법무부 장관이 박수를 쳐도 좀 어떻게 이렇게 치면 되지 막 이렇게 치는 거 보고 이 자석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자들이 또 약한 사람 보면 막 경로를 하고 랄지를 해요. 하여튼 지금 압수수색하고 또 곧바로 될 텐데 이거 좀 빨리빨리 그냥 착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저는 지금 이슈로 들어와서 바쁜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80만 그 잔치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십니까? 아이고 참. 최송아님 80만 정어리 그 귀한 날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 진심으로 80만 축하합니다. 앵커님, 은주반장님, 정어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100만 가야죠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최송아님 감사합니다. 조호동님, 정어리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죠? 이제 100만 정어리 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냅시다. 율하님, 안녕하세요. 80만 구독 축하합니다. 오셀 리바마 친구. 오셀 리바마 친구님이 율하님이시구나. 열심히 정어리 운동했습니다. 요즘은 시청만 하는데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정어리 운동 해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100만 가십시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CYJ님,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구독 다 돈 들어가는 줄 알아요. 듣고 싶은 채널이 많은데 다 친근감 있는 방송이라 구독 누르고 싶은데 누를 때마다 돈 들어갈까 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런 것도 설명하시면 금방 100 찍을걸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나홀로님도 앵커님이 구독 눌러도 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구독들 많이 해 주실 것 같네요. 예. 구독 누른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르신들은 신문 구독료, 뭔가 정기 구독한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예. 뭔가 구독을 누르는 순간 이거에 대한 구독을 한다. 뭐 돈이 새어나간다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 구독이란 말을 그쵸. 그냥 그러니까 전자 상품에도 많이 쓰거든요. 정기 구독. 네. 정기 구독. 정수기도 맞아요. 구독한다고 예, 그러니까 맞아, 아마도 맞아, 유료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료입니다. 예. 아무튼 뭐 돈 안 듭니다. 돈 안 들고 팍팍 눌러주십시오. 오늘 벌써 그래도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구독도 많이 잘 올라가는 저거 90만 올라가는가 세볼까요? 오늘 90만 올라갑니다. 돈안 듭니다. 돈 안 듭니다.
자, 한덕수 얘기해보죠. 한덕수 생각하면 참 이런 자가 있나 싶은데. 아휴, 참. 지금요, 윤석열, 김건희 구속돼 있지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따져보니까.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똥물 끼얹을 놈들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둘이 아닙니다. 근데 한덕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간악한 자입니다. 임세호 소장님, 저는 네. 윤석열보다 한덕수가 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한덕수를 또 더 얄미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명처럼 이렇게 기름장어 같은 행동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초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 기름장어 같은 일들을 했던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니까 한편에서는 조금 얄밉죠. 하는 짓이 얄미우니까. 뭐 처음부터 우리 기억하시면 대선 때도 가가지고 뭐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도 결국 뒤에 이면에는 정말 호남을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많은 죄가 있고 감옥에 가기 싫어서 했던 대선 행보였었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소름이 끼치는 지점이 있고요. 제가 웃긴 거는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저는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 뭐 이런 거일 줄 알았더니 굉장히 또 웃긴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방조.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짓을 권한이 있는 자가 방조했다는 혐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찌질한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하든가 애초에 계획했으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약간 걸친 것 같은 그러한 기름장어 같이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우리 앵커님이 윤석열보다 더 싫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영장 청구까지는 이미 됐긴 했는데 이제 발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싶지만 그 불안 요소들이 사법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발부가 돼야 이제 저희가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무조건 발부가 돼서 이분이 별명이 또 오이지 뭐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오이 이런 별명도 있는데 한간에는 그래서 감옥에서 오이가 그냥 노각이 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오이, 면봉, 엄지 뭐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있죠. 박지영 특검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영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유언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양절 변호사님, 지금 한덕수 혐의는 6가지인가 되더라고요. 네, 막 많은데 일단 왜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방조라고 그렇게밖에 안 봤냐라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당시에 계엄의 날 직접적으로는 그날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내준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계엄에 어떻게 보면 찬성할 만한 사람들 위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아닌 국무회의를 꾸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방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조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후에 이런 거예요. 이게 계엄이 실패로 들어갔지만 보니까 계엄 선포문 자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네? 그럼 나중이라도 그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엄 선포문을 가짜로 만들자.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처음에 법적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또 만들고 서명까지 했다가 이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이거 나중에 만든 거 불법이 될 텐데 하면서 또 만들어놓은 소를 폐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 또 살아날 국리를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찌 보면은 더 질적으로 나쁘다라고 보는 게 대한민국에서요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떤 일신의 영광입니까? 영광이고 또 그걸 통해서 누렸던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지위에도 올랐던 사람인 건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했던 짓이 결국 자기 살겠다는 짓밖에 안 했던 겁니다.
한덕수가 고난대행을 맞고 나서 이 내란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기는커녕 질질 끌려갔었어요. 경호처가 체포를 맡고 있는데 그 경호처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지도 않았었고, 그러고 나서 이한규 전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에 갔었을 때는 윤석열을 편을 들 만한 사람을 갑자기 헌법재판관자리에 지명을 하질 않나.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의힘과 사실상 이 통모를 해가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갑자기 정치권에 뛰어드는 그런 새벽 2시, 3시에 국회에 들고 가서 서로를 사실 그때만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입당 원서를 하고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라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살 길만 찾기 위해서 이 내란을 빨리 없앨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필성님, 한덕수는 벽에 똥 칠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쌓은 똥은 자기가 치운다. 잼버리 정신으로. 근데 한덕수를 보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는 그 문건 본 적도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구속 임박하니까 마지막에 특검이 와서 윤석열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덕수가 거짓말했던 거 한번 모아보면 오늘 방송 끝나도 못할 겁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죠.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총리님, 그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정식 안건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됐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봐도 참 성천 의장님, 예.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성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너무 거짓말을 해도 성의 있게 좀 할 것인가. 뭐 그 뭐죠? 그 김건희 그 콘스탄틴 준 사람도 핸드폰 고장났다는 것도 무슨 해수욕 하다가 뭐 고장났다는 나름의 성의를 보여서 시나리오라도 짜는데 지금 그 한덕수가 한 얘기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난 날 밤, 그날 밤 어느 누군가가 국무총리 양복 뒷주머니에 몰래 종이를 하나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 보니까 똑같은 양복을 입고 출근했는지 그 뒷주머니에 뭐가 있더라. 그거를 누가 상상력이 없는 건지 거짓말을 너무 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그 뻔한 거짓말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진짜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왜 소방청장한테 전화했냐고 하니까 그냥 저 책상에 있는 거 슥 보고 계엄문건 같은 뭔가 보고 집에 가는 길에 통화했다. 둘 다 너무 성의 없는 거짓말했는데 이상민은 조금 성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 단전 단수 이런 것이 써져 있다고 액션도 했거든요. 요렇게 한 거요.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아이고, 시력도 좋아요. 한덕수도 그래. 요렇게 또 뒷주머니에 그거 안 했어요. 한덕수는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의가 너무 없죠. 액션은 성의 없어요. 저는 그 이상민 장관 이렇게 멀리서 이거 시력 진짜 글씨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하면 다 드러났을 텐데, 어쨌거나 이상민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그 거짓말 성의 없는 조금 덜 성의 없는 사람과 두 명이 CCTV에 잡혔잖아요. 뭔가 종이 보고 속닥속닥 하는 거. 그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는 것. 저는 그리고 한덕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이란 게 본인도 탄핵 소추 당했었잖아요. 예. 탄핵 소추 당했을 때는 탄핵 당하기 싫으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윤석열 거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들어가서 반대 의견 표출했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은 그래 윤석열 나쁜 짓 했지만 한덕수는 들어가서 반대했대잖아 라는 거짓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 나가서 들어가서 반대했다는데 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론 속에서 탄핵이 그 기각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의 영달만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덕수가 정말 저는 뭐 굳이 그리고 저는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지금 뭐 방조 이런 것들 지금 일단 들여다보는 혐의인데 한덕수의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덕수가 한 거짓말들 이 한덕수가 그 내란 그 비상계엄 때 한 행동들은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행동들을 다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고 이거를 해야지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조언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정수석이 뭔가 이거 문건 사후라도 만들자고 하니까 그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폐기를 명령하고 뭔가 전후로 해서 윤석열의 그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법적인 요소를 덜어내기 위한 조언들을 계속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임무 종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번 구속영장에 최후에 막을 수 있는 그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했다라고 좀 명시한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가 성의를 보인 것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진짜. 그 성의 한번 볼까요? 임세훈 소장님.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게 있잖아요. 저걸 패러디해서 저도 내란 공범입니다. 서로 사형받아야 됩니다. 저도 곧 빵에 갑니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패러디 드린 게 있는데요. 네. 왜 우리한테는 안 해줬어요? 여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뭐 했나? 하여튼 뭐 당연히 저는 감옥 갈 것이고요. 진짜 너무 추잡스러워요. 추잡스럽고 비루한 게 아까 우리 영상에서 한덕수가 거짓말했던 장면을 보는데 그 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전에 한덕수가 총리 시절에 윤석열 서슬퍼럴 시절에 국회의원들에게 했던 태도와 행동들을 보시면요.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 당시는 의원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러고 엄청 화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질의할 때도 엄청나게 야당 의원에게 막 핍박 주고 압박하고 화를 엄청나게 내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 지금 저렇게 그 내란 숙에 약간 피의자처럼 나왔었던 저 자리에서는 세상 공손하고 세상 새색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비루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50년 동안 공직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공직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안 일했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한마디로 조금 참담했던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공직하고 또 심지어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고 어떻게 법치국가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런 거 우리 시민의식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계엄이 성공할 줄 알았고 이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정권이 올해 영구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 계엄에 동참했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들도 계엄이 불법 계엄이 이제 적발이 되고 해지가 되고 내란이 수사가 이어졌을 때도 내가 거짓말하면 여기가 무마될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50년 동안 공직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서울대도 나왔다고 하고 뭐 하버드도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잼버리 때도 보면은 뭐 I'm graduate 하버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기억하시면 하실 텐데 자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하버드를 보고 버드가 됐다. 세됐다는 거죠. 네. 아까 한덕수가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거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안 들렸는데 방송에서는 나갔나 봐요. 참. 우리만 또 귀가 호강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그 한덕수가 저는 왜 그랬을까 이건 한번 좀 계속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던지 아닙니까? 윤석열을 등에 업고 뭐를 노렸을까? 이제 나중에 하면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다. 그건 언감생심 그렇고 일단 대선 후보라도 따놓으면
나중에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뒤에 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짓을 했겠죠.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했을 때 우리는 마치 서울의 봄이 와서 그렇게 민주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기대했다가 전두환한테 한 방 얻어맞은 다 그때 심정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더 했죠. 아주 액션도 없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 있는 자는 그거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죠. 그런데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것도 안 했어요. 그건 나는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이러면서 또 뺐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논리마저도 막 흔들리고 오로지 내란을 옹호하고 지켜내는 데만 그 시간을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막판에는 또 이왕규 같은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까지 하고. 양절 변호사님, 지금 돌이켜봤을 때 한덕수가 꿈꿨던 것은 뭘까요? 저는 그 전국에서 윤석열과 협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도가 되는 어떤 전국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간판을 놨었을 뿐, 그런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윤석열은 얼마 전에 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1년도 못 갈 것이다, 트럼프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윤석열은 당분간 뭐 조용히 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가거나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이어받아서 그러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엘리트들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고 어떻게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한덕수라는 사람이 그냥 똑똑하다는 걸로 놓고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나왔고 하버드도 나왔다고 하고요. 총리 시절의 얘기들을 이전부터 들어보면 주변에 뭐 같이 뭐 부하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했을 때 보고서를 올리면 보고서조차도 필요 없다는 거 이미 더 일찍 나와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어쨌든 똑똑하니까, 조금인가 똑똑을 하니까 총리까지 2번이나 차리했던 건데, 엘리트의 민낯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자기가 머리가 좋다라는 것과 진짜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머리만 똑똑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한덕수 얘기할 때 이제 아마 지금 너무 짧게 지나갔지만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다다음 날이었던가요? 한동훈하고 같이 윤석열 만나고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이 정권 우리가 이양받아서 평화롭게 이 상황 극복해 내겠습니다. 지들끼리 그냥 대한민국 권력을 거래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이 잡힌 자들이 그 똑똑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젊었을 때 공부 잘했던 거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계엄이라는 일까지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지금 똑똑 안 나왔습니다. 않았죠? 아마 내일이나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아마 내일쯤 하게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관리를 봤을 때 수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이었죠. 이때쯤 이제 영장 발부가 될 것 같고, 혹시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장 발부는 이제 크게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주오래하고 증거인멸인데, 실제 도주오라는 게 실제로 막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가둬놓지 않으면 주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범죄로 또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게 증거인멸하고 같이 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는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걸 만들어내려고 허위공문서로 이미 증거 조작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범죄라니까 또 그걸 폐쇄하는 증거인멸을 직접 했던 자입니다.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미 증거인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발부 되겠지요, 성철 의장님? 저도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증거인멸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렇게 회귀해버리고 하는 것도 증거인멸이지만 거짓말이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맞추는 것, 뭔가 거짓말, 같은 공범들끼리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같이 거짓말했던, 이거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그럼 밖에 있다. 그럼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면서, 윤석열이 구속된 이유, 김건희가 구속된 이유 다 그겁니다. 본인들의 영향력을 갖고 계속해서 그 관련 혐의자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 충분히 혐의가 있다. 근데 제가 다른 방송 막 이런 뭐 종편 그런 데 나가니까 거기 보수 패널들이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면 방조죄이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갖고 구속영장을 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주장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단순한 방조가 아니잖아요. 내란에 대한 방조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라고 돼 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저는 그래서 특검이 이런 반발들을 고려해서 그 헌법 최고의 헌법기구다. 대통령이 이런 위헌 위법적이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헌법기구라고 말한 것 자체가 방조가 낮은 죄라고 이 사람은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사람인데 그걸 안 했잖아. 그걸 안 하고 방조했잖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야. 그러니까 구속해야 되는 특권의 논리가 이미 어떻게 방어할, 어떻게 변명을 할지 알고 저는 구속영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은 여러 번 구속되고 또 사법 처리됐는데 전직 국무총리 구속은 처음이죠. 최초죠. 네, 최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이 내란식의 피의자 정권이 최초를 아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뭐 기존에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구속되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전직 총리까지 됐고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직 원내대표도 나올 것이고요.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무슨 문화체부 장관, 그러니까 모조리 국무위원 중에 한 대다수는 구속되는 희대의 아마 기록을 남길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 잘못이에요. 왜냐? 이 내란식의 피의자가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일을 했을 때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역시 대통령님은 천하의 지도자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이 국무위원이었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모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지도자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됐든. 당연히 있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국민의 정서와 어긋날 때도 있고 지금처럼 내란식의 피해자 윤석열처럼 아예 대놓고 불법, 범법, 반헌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잡아주고 조정하고 그거를 교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옆에 있는 참모들의 역할인데 이 윤석열 내란식의 피해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다 아무 소리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 개업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도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러니까 죄다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어쨌든 그 짧은 한중 같은 그 권력에 빌붙었던 그 자신들의 업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